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변이 바이러스에 맞서 한 사람에게 백신을 4차례 접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올해 안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백신 도입 일정을 보면서 1차와 2차 접종 간격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까지 하게 된다면 빈국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상생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는 뇌질환 치료제 관련 기술입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의학계의 숙제로 남아있죠.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고리인 시냅스 형성 촉진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뉴라클 사이언스의 성재영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뉴라클 사이언스 어떤 의미로 만든 이름인가요? 뉴라클은 신경과학을 의미하는 뉴로사이언스와 그다음에 기적을 의미하는 미러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그런 퇴행성 뇌질환 및 급성 뇌 손상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서 이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완전한 회복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저희 회사는 그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그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한다는 의미로 뉴라클이라는 사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뉴라클 뒤에 오는 사이언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신경계 질환은 고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됐지만 지난 15년 동안 저희가 신경과학 연구 분야에서 그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단백질, 그렇지만 신경계에서 매우 중요한 표적 단백질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이언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NS101이라는 항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그 NS101은 치매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단백질 의약품 중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글로벌 임상에 도전하는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치매는 현재 지금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치료제만 나와 있고 또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좀 특히나 반가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치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치료제가 개발됐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치매라 함은 사실을 기억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급격히 감퇴되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신경세포의 손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신경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이냐 아니면은 뇌세포가 노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제거하면 과연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수의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치료제가 임상에 도전했고 아밀로이드 베타 양을 줄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환자의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인지 기능 향상 자체는 신경세포의 어떤 복원, 기능 향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신경세포의 복원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그런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잘 연접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억과 사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한 신경세포당 평균 한 1000개 정도의 신경연접, 시냅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 함은 사실 이런 그 신경연접의 숫자가 많이 줄어 있어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감소하는 증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신경연접의 숫자를 다시 늘려주는 그런 약물이 개발돼야 온전히 치매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기존 치매 치료제 어떤 문제점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뉴라클 사이언스의 어떤 치매 치료제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기존 그 치료제는 신경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아밀로이드 플락과 같은 노폐물을 제거해주거나 혹은 그런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신경섬유가 얽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주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법이 과연 신경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승인받은 약물 중에는 일시적으로 신경 기능을 향진시켜주는 그런 약물 혹은 그런 신경 독성을 일부 제거해주는 그런 약물이 있지만 치매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뉴라클 사이언스가 개발한 치매 신약은 이 손상된 신경세포에 신경 연접을 늘려주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치매 치료 접근법은 세계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신경세포 안에는 신경세포의 성장 혹은 신경세포 연접을 촉진하는 그런 단백질도 있고요. 또 이를 억제하는 단백질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동안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대부분 신경 연접을 촉진하는 그런 단백질만 연구해 왔었는데 뉴라클 사이언스는 유일하게 신경 연접을 오히려 억제하는 단백질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NS101이라는 이런 항체 의약품은 이렇게 신경 연접을 가로막는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전으로는 그 세계 최초의 항체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신경세포에 NS101을 처리해주면 신경세포 성장이 빨라지고 신경세포 간의 연접이 눈에 띄게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의 신경치료제가 일시적으로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와는 다르게 NS105는 신경세포의 구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신경세포 스스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가 하지 못했던 그 신경세포의 기능 복원까지도 이제 노리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NS101의 동물 실험 결과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그 치매를 유발하는 다양한 동물 모델들이 개발돼 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많이 만들어서 치매를 유발하거나 혹은 그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유도해서 그 치매를 유발하는 동물 모델이 있는데요. 네. 근데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은 아밀로이드는 제거는 잘하지만 사실은 타우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타우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은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없겠죠. 예. 저희가 개발한 그 NS105는 아밀로이드 혹은 타우에 의해서 유발된 그런 치매 동물 모델에서 다 신경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로서 그 치매 동물의 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저희 약물이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런 저희 NS101이라는 약물을 이 동물 모델에 처리하면 예. 아밀로이드나 타우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효과도 발견했습니다. 예. 이는 그 신경세포가 건강해짐으로써 스스로 치유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 약물은 그 신경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신경병리적인 조건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신경병리적 조건이 다른 루게릭병이라든가 혹은 척수손상 동물 모델에서도 NS101의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근데 NS101이 루게릭병과 척추 손상에서의 동물 실험도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루게릭병은 그 척수에 있는 운동 능력을 관장하는 운동신경 세포가 이렇게 서서히 소멸되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예.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그 척수도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고 근육도 이렇게 마비가 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희 그 NS101이라는 약물을 처리하면 운동신경 세포가 오랫동안 생존해서 그 척수 위축이 크게 억제되고 그런 루게릭병을 그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척수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신경세포의 그런 섬유 다발이 이렇게 끊어지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반신이 잘 못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신경세포는 원래 매우 느리지만 일정 정도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희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은 신경세포의 회복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서 그 척수 손상을 입은 동물들이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 그런 예. 현상까지도 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NS101 그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 임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임상 시험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올해 4분기 내에 그 NS101을 그 북미에서 그 캐나다에서 임상 시험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글로벌 CRO와 캐나다 그 식약처에 그 제출할 수 있는 임상 허가 그 서죠. 이것을 그
하는 준비하는 작업들이 거의 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 개발과 관련돼서는 금년 초부터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이제 노크를 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유럽, 그다음에 바이오 US 미팅들에 참가하면서 그 저희 NS101의 그 글로벌 파트너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다수의 이제 빅파마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저희 회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기술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미 임상을 저희가 진입할 수 있으면은 이러한 파트너링 논의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빅 파마들과의 파트너링, 그 다음에 북미 임상 진입 이것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내년에는 그 코스닥을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회사에는 그 NS101 말고도 NS200, NS400 시리즈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뉴라클 사이언스는 의생명과학 분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기술에다가 최근에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그런 새로운 그런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 연구를 계속 추진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자,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혁신적인 치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저도 바라게 되는데요. 자, 그 2015년에 이제 설립이 된 젊은 회사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그 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그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현재 그런 바이오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유전체 안에는 약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약물의 표적이 된 유전자는 단지 1,000개뿐입니다. 아, 네. 이는 전체 유전자의 5%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난 1970년부터 이제 뭐 생명과학, 유전학들이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동안 그러면 50년 되는 기간 예. 아닙니까? 50년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겨우 5%만 되는 그런 유전자, 단백질에 대해서만 매우 잘 알고 나머지 단백질을 잘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예. 또 이런 5% 유전자만 가지고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가 진행되면서 나머지 95%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머지 95% 유전자 중에서 혹은 단백질 중에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AI 기법이 도입되면서 그 나머지 그 90%에 해당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은 지난 그 5%를 연구하는데 들어갔던 그 시간보다는 예. 훨씬 짧은 시간에 나머지 것들도 저희가 그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신약 후보 물질들을 AI 기법,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위해서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세상은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바이오 벤처들과 국내 대기업, 국가, 학교 간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협력 모델을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자, 뉴라클 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얼른 상용화돼서 회사명에 담겨 있듯이 기적처럼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라클 사이언스의 성재영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